안녕하세요. A닷영어학원 시흥배고 지점원장 정영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내신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N단 정리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N단 정리를 최근에 학생들이 친구들이 해오는 걸 봤을 때 단순히 그냥 한국말만 내용을 정리해 오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스타일로 어떻게 바꿔야 하고 이걸 왜 해야 하고 결국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직접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해 볼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N단 정리라는 게 도대체 왜 해야 되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교과서로 공부를 했었는데 교과서가 아닌 이제 모의고사라는 지문이 들어가게 돼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학교들이 모의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데 지문의 소재나 내용들 자체가 난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이야기식이었다면 이제는 뭐 과학, 물리, 뭐 AI, 철학 이러한 소재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거를 나만의 언어로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연습을 해볼 거고 또한 우리가 시험 범위 자체가 중학교보다 8배, 많게는 10배 이상 가까이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지문을 암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암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내가 첫 문장을 보자마자 따다다닥 내용이 떠오를 수 있게 N단 정리를 진행해 줘야 합니다. 또한 내가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주제만 암기 뿅뿅뿅 해갖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나 일치불일치 문제나 이러한 유형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내용마다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첫 문장을 보자마자 뿅뿅뿅뿅뿅 내용이 떠오르고 문제풀이 시간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N단 정리만큼은 내신의 시작이고 가장 꼼꼼히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N단 정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 건데 첫 번째,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N단 정리는 한글을 읽을 거예요. 한글. 아까 말한 것처럼 소재가 난해하고 지문이 어렵다 보니까 한국말을 보더라도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이지?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을 최소 2번 이상 읽어볼 거예요.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글의 전개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글은 그냥 막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쓰여져 있어요. 이러한 구조들을 뒷부분에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그냥 한글을 읽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내용 나왔으니까 여기 뒤엔 이 내용이 나오겠네 이런 것들 구조 생각하면서 읽어볼 거고 한글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는 주제를 정리할 거예요. 주제. 도대체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지를 나만의 단어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문장별로 핵심을 찾을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만의 언어로 찾아볼 건데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주체가 누군지 이게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를 정리하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 친구들 그냥 한국말 N단 정리해오라고 하면 이 써있는 한국말 그냥 대충 짧게 요약해 오는데 절대 N단 정리는 요약이 아닙니다. 본인만의 스타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개 구조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현재 지금 모의고사나 그 수능에 나오는 글의 전개 구조는 크게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교입니다. 두 가지 개념의 공통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버거킹의 햄버거랑 롯데리아랑 햄버거랑 이 두 개를 같은 햄버거라는 걸 가지고 공통점을 비교하는 구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대조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개념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 A라는 친구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친구는 이걸 가지고 있어. 얘네 둘은 달라라고 하는 대조라는 전개 구조가 있고 세 번째 열거 나열입니다.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하는 거. 그래서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예시가 여러 가지 나오는 열거 나열 구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책이 나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글의 문제점이 나오고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라는 문제점이 나온 이후에 해결책이 꼭 나옵니다. 해결책.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라는. 근데
문제점과 해결책 파트에서는 해결책이 결국 글의 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통념과 반박이라는 말이에요. 통념은 뭐냐면 모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안경을 쓴 사람들은 모두 다 눈이 나쁘다라는 통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박이 꼭 나옵니다. 그럼 안경을 그냥 패션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통념과 반박 구조에서는 진실이 글의 주제가 될 겁니다. 진실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연구와 결과에 대한 글의 구조가 있습니다. 어떠한 실험이 나오고 그 실험의 과정과 순서가 따다닥 나오고 마지막쯤에 주제가 나타내는 이 6가지의 글의 전개 구조로 모든 모의고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 정리할 때 그냥 한국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6가지 중에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지 생각을 하면서 꼭 N단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장에서 직접 찾아볼 건데 찾아볼 때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한 문장 안에서도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글 전체에서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장 안에서도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문장을 읽으면서 뭐뭐 때문에 뭐뭐 한다면 뭐 because 뭐 아니면 by ing나 뭐뭐 함으로써 이러한 단어들이 있으면 원인과 결과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글을 정리해 줄 거고 두 번째 구체적인 숫자, 시간, 장소는 특히 더 자세하게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숫자, 장소, 시간을 썼다라는 거는 필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학교 시험에서는 일치불일치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막 몇 개의 초콜릿이 있었는지 아니면 몇 시였는지 어디였는지 이 부분은 특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세 번째, 나열된 특징은 넘버링을 하는 겁니다. 이 단순 요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어떠한 그 햄버거의 재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쭉쭉쭉쭉쭉. 근데 그러면 1번 양상추, 2번 뭐 고기, 3번 빵, 4번 토마토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면서 정리를 해줘야 해요. 단순 요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막 철학적인 내용 나오고 과학적인 내용 나오면 문장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필자가 좋은 말을 하는 건지 안 좋은 말을 하는 건지 정도는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이걸 했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라고 있는 게 우리 에이다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봤는데 이거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 갖고 오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는 반드시 체크해 줘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우리가 뭐 햄버거는 몸에 안 좋다라는 내용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but이라는 역접 연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햄버거가 좋은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뒷문장에서는 안 좋은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미리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는 꼭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글의 주제는 하나예요. 글의 주제가 두 개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붙어있는 문장끼리의 내용적인 연결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글의 주제는 하나다. 글의 흐름은 이어진다를 절대 까먹지 말고 내가 앞문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뒷문장에 또 이어지겠구나라는 포인트를 꼭 잊지 말고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직접 적용을 해볼 건데 어떤 문장을 가지고 해볼 거냐면 이번 지지난주에 봤던 25년 고1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하미추 문장 자체가 돌연변이나 유전자 이러한 좀 내용이 소재가 난해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연습을 직접 같이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N단 정리를 해야 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본인의 시험 범위에 맞는 범위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스텝 1입니다. 한글을 읽으면서 글의 전개 구조를 파악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글을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일단 읽어보는 거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럼 봅시다. 인간 유전자 편집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입증된다고 가정한다면 인간 유전자 편집이 안전하다면 해로운 유전자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생애 가능한 가장 이른 단계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다. 봐봐요. 한국말만 읽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어려워요. 왜? 한국말 문장의 길이가 길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영어로 바뀌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러면 일단 대충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여러 번 읽어볼 거니까 인간 유전자 편집이 좋다고 한다면 이 해로운 유전자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바꾸면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구나 라고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라고 봤는데 뒷문장 딱 봤는데 하지만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면 앞의 내용과 반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 배아의 돌연변이가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변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그러니까 안 좋은 유전자가 정상적인 걸로 바꿀 수 있다면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유전자를 더 우수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유혹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내가 돌연변이 안 좋은 게 있어갖고 이거를 정상적인 걸로 바꾸는 게 된기만 한다면 이 정상적인 유전자를 더 좋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코가 삐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욕심이 더 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야, 그럼 우리 코 수술한 것처럼 더 높게 세워야겠네? 라는 유혹이 분명히 있을 거래. 그러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장병이나 암 같은 질병에 대한 평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을 해야 할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필자가 물어봤다라는 거는 분명히 본인이 답을 할 겁니다. 우리가 물어보고 야 너네들이 답해가 아니라 필자는 꼭 물음표가 있으면 그 본문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맥락상으로 봤을 때 유혹이 있네? 그 안 좋은 거네? 그냥 이러한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게 좋은 걸까?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또 가보는 거예요. 더 강한 체력이나 향상된 인지 능력과 같은 유익한 특성을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눈이나 머리카락 색 같은 신체적인 특징을 바꾸는 건 어떨까라고 똑같이 질문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글을 붙여 읽어줘야 돼요. 내용적으로 이어서 읽어봐야 되는데 유혹이 있다 했으면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는 정도 생각을 갖고 넘어가면 돼요. 또 보는 겁니다. 완벽에 대한 추구, 아까 말한 거, 유혹의 이 추구는 인간 본성에 거의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만약 우리가 이 미끄러운 경사기를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결국 놓일 곳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더 완벽해지려고 하는 유혹은 안 좋은 거구나라는 정도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글의 전개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딱 보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완벽 추구를 위한 유전자 변형의 위험한 유혹이라고 나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정리해야 돼요. 완벽한 추구는 유전자 변형의 유혹에 안 좋다, 마이너스다라고 나오면 돼요. 근데 이 전체적인 관계는 저는 통념과 반박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는 효과적으로 입증된다고 가정한다면 하지만이라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 유전자 편집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실제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유혹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반박해서 통념과 반박의 구조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제 이거예요.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나만의 언어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문장별로 핵심을 찾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핵심 주체가 뭔지 무엇을 했는지 찾아볼 거예요. 그럼 아까 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유전자 편집이 핵심 주체죠. 핵심 주체가 어떻게 된다고?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인간 유전자 편집이 좋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해로운 유전자 핵심 주체가 또 뭐 했는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언제? 전에. 그러니까 해로운 유전자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교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인간 유전자 편집이 좋다고 가정하면 안 좋은 게 문제 일으키기 전에 빨리 바꿔야 되는 거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마찬가지로 핵심 주체 무엇을 했는지 계속 찾아줘야 돼요. 하지만 배아의 돌연변이가
정상적인 유전자로 변형하는 게 가능해진다면, 그 핵심 주체 돌연변이가, 안 좋은 돌연변이가 정상적인 걸로 무엇을 변형하는 게 가능해진다면 더 좋게 만들려는 유혹이 있을 거다. 유혹이 있을 거다.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안 좋은 거를 그냥 일반적인 걸로 바꾸는 게 가능하면 우리는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 거다라는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제 아까 나왔던 3, 4번 문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음표 2개 나왔던 건데, 우리가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평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그러니까 안 좋은 질병들을 낮추기 위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유전자를 편집해야 하는 걸까? 라고 물어봤던데요. 그 두 번째, 더 강한 체력이나 향상된 인지 능력 같은 유익한 좋은 특성을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바꾸는 건 어떨까라고 또 물어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얘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유혹이라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마이너스 잡아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봐보면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마지막 문장. 완벽에 대한 추구는 핵심 주체가 완벽에 대한 추구죠. 얘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는 있어.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미끄러운 경사길을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국 놓일 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에 대한 추구는 인간 본성.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변형을 많이 하면 안 좋아질 수 있구나. 유혹을 많이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딱 이 두 개입니다. 핵심 주체가 뭔지, 얘네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봐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한국말만 정리하는 것까진 잘 해와요. 근데 핵심 주체나 무엇을 했는지까지 꼼꼼히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린 여기서 끝내려면 N단 정리가 아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가 끝이 아니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N단 정리를 하면서 해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한국말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표시해 볼 거예요. 한글에. 일단 한글입니다. 그리고 연결사, 지사, 대명사를 다 체크할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 표시 한글을 진행을 할 건데, 아까 말한 1번 문장, 내가 정리한 문장에서 인간 유전자 편집, 주체죠. 핵심 주체. 얘네들이 뭐 하는지 행동 찾아주면 되고, 그러나 연결사 있었고,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 핵심 주체, 정상적인 유전자로 변형하는 거, 무엇을 했는지 더 좋게 만들려는 유혹이 있을 거다라는 키워드를 한글에 대고 표시를 할 거예요. 3번에 질병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유전자, 핵심 주체를 무엇을 편집해야 할까? 더 좋은 특성을 위해 바꾸는 건 어떨까? 라고 물어봐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키워드 완벽에 대한 추구는 인간의 본성이야. 그러나 우리가 변형을 하면 안 좋아질 수 있다. 지금 제가 여기 체크한 이 형광펜 칠해져 있는 거는 핵심 주체와 연결사와 얘네들이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말 정리를 하고 나서 이것까지 꼭 해줘야 돼요. 여기서 하나 더 가야 합니다. 뭐냐면 한국말에서 방금 체크한 이 키워드들을 영어에서 찾아줘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인간 유전자 편집, 에디팅. 그리고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preferable. 그리고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 여기 체크해놓고 정상적인 유전자, 노멀 있구나. 얘네들을 변형, to transform. 그리고 더 좋게 만들어내는 유혹, up to upgrade까지. 이렇게 영어를 가지고 체크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나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예시라는 내용, 앞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부터 유혹이라는 안 좋은 게 나오겠구나까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위험을 낮추기 위해 to lower, 유전자, 그리고 편집, 에디팅 더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특성, beneficial features, 그리고 바꾸는 거, changing, 이런 키워드 체크해주고, 마지막 네 번째, 완벽에 대한 추구, perfection for 체크해주고, 변형을 안 좋아질 수 있다, not like, 이렇게 키워드까지 영어까지 꼭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N단 정리에 거의 한 80%까지는 여러분들이 잘해줬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더 꼼꼼하게 어법, 어휘, 반의어, 유희어 뭐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으나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만이라도 기본적인 N단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N단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N단 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저랑 이 유전자 편집을 가지고 한 N단 정리, 한국말만 가지고 한 걸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이만큼이에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순서, 삽입, 무관, 어휘, 빈칸, 일치불일치, 연결사, 지칭, 함의주, 그리고 심지어 우리말 서술하는 서술형까지 맞출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 유형이거든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건 어법이에요. 어법은 우리가 N단 정리를 통해서는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N단 정리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진짜 이 문제들을 이 N단 정리만으로 맞출 수 있는지 뒷문장 가서 한번 봐볼게요. 봅시다. 우리 첫 번째 대입파악 문제입니다. 주제, 제목, 요지를 물어보는 대입파악 문제인데 우리 한글 선지로 된 거 먼저 풀어볼 거예요. 근데 이 한글 선지는 이 지문이 변형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한글 선지가 많이 나오는 학교는 없지만 그래도 맞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우리 첫 문장 딱 봐야 돼요. 보면 방금 나랑 N단 정리한 부분이구나. 유전자 편집 기술은 그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유혹이 생기고 그건 안 좋다라는 걸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풀 시간 10초 드릴게요. 네, 멈추고 만약 시간이 모자란 친구들은 멈추고 한번 꼭 풀어보세요. 그러면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볼게요.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이미 완벽하게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고 부작용은 없다. 아니죠. 부작용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는 마이너스 뉘앙스의 글을 찾았어야 돼요. 2번 유전자 편집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전혀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 보기가 될 겁니다. 저희는 계속 마이너스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2번도 아니고 3번 유전자 편집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며 사회적 차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얘도 좋은 얘기를 하고 있고 애초에 사회적 차별이란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편집은 인간의 질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얘도 지금 플러스 선지가 되고 있네요. 그럼 나머지 5번이죠.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혹적이나 결과에 대한 우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정답 5번 체크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 영어 공부하지 않았어요. 한국말 선지로만 한국말만 정리를 했고 이로 인해 한글 선지로 나오는 요지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삽입으로 가볼 거예요. 삽입 문제입니다. 삽입은 순서랑도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삽입을 가지고 해볼 건데 이거는 제가 연결사 변형 조금 쉽게 만들어 놓은 문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연결사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이 첫 문장 보자마자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이 내용이 따다다다닥 떠올라야 됩니다. 이것도 문제 푸는 시간 드릴게요. 네, 이거 진짜 바로 풀었었던 친구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봅시다. 우리 이 문장 벗이에요. 벗. 이것이 가능한다면,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돌연변이 이거를 정상적인 걸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이것을 업그레이드 할 거래요. 더 우월한 버전으로. 그럼 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색깔이 바뀌는 역점 연결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는 이 앞의 내용은 유전자로 바꾸면 좋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면 좋았다는 내용이 1번 첫 번째 문장에 있고 바로 2번 고르면 끝납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삽입 순서까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이제는 영어 선지로 마찬가지로 주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우리 이거 마찬가지로 지문을 변형해 놓지 않았고 그냥 첫 문장 보면 또 떠올라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글의 주제를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의 학교가 이 유형으로 시험을 많이 나와요. 대입하기. 근데 여기에 있는 단어, 내가 아무리 N단 정리를 통해서 주제를 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비내신 기간 혹은 내신 기간에도 고단 끝을 병행해야 된다는 게 이 소리입니다. 아무리 N단 정리 학습 강의로 열심히 했지만
선지가 해석이 안 돼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지만 이거 평상시 단어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같이 풀어볼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주제 찾아볼게요. 네, 정리 안 되는 친구들 정지하고 이어서 푸시면 됩니다. 이 글의 주제 우리 뭐였죠? 우리가 유전자 편집을 조금 많이 하면 안 좋은 거다, 유혹에 있으면 좀 안 좋게 된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럼 봅시다. 1번 문제부터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질문이에요. 유전자 편집이 개인의 정체성에 미치는 윤리적인 질문. 아니죠. 뭐 윤리적인 질문은 뭐 나왔을 수 있지만 철학적인 질문? 근데 개인의 정체성 이런 내용 나오지 않았어요. 2번 가볼게요. 윤리적인 영향이에요. 유전자 편집의 윤리적인 영향인데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유전자 편집이 윤리적으로 미치는 영향. 아까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유전자 편집을 해야 되나 했을 때 안 좋은 내용이 나왔네요. 이거 문제되기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세모치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을 지우는 연습을 계속할 겁니다. 3번. 잠재적인 위험과 윤리적인 고려 사항이에요. 유전자 편집에. 이거를 많이 고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리스크. 그러면 하나 물어볼 거예요. 우리 도대체 이 글에서 인간 유전자 편집의 잠재적인 위험이 뭐가 있었을까요? 혹은 윤리적인 고려 사항이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제나 제목이나 대입학 문제를 풀때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낚을 거예요. 한 단어들을 가지고. 근데 지금 이 글에서는 고려사항도 없었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가 나왔는지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고 4번 가볼게요. 윤리적 및 사회적인 도전입니다. 뭐에 대한?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뭐 이거는 바로 지울 수 있겠죠? 우리 사회적인 도전이라는 내용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지워야 되고 5번 가봅니다. 사회적 영향이에요. 유전자 편집이 사회적 영향인데 문화적 가치와 인간의 다양성에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문화적 가치, 인간의 다양성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 남은 거는 2번을 골라줘야겠죠. 오답을 소거하면 정확하게 남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꼭 정답을 찾기보다는 오답을 지울 건데 한 단어 단위로 지워야 돼요. 한 단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것 때문에 아니네. 여기 뭐 이것 때문에 아니네. 여기는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도전 때문에 아니네. 여기 문화적 가치 때문에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한 단어 단위로 오답을 지울 수 있게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가볼 거예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이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형광펜으로 키워드를 찾은 이유가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학교 시험에 어휘 문제를 내는 거는 쓸데없는 문장에 내지 않아요. 쓸데없는 단어에 내는 게 아니라 키워드 단어에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키워드 체크 영어까지, 한국말 영어까지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것도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풀 시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변형을 시켜놨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키워드 체크했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볍게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봅시다. 첫 문장 딱 나오고 그러나 나왔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혹이란 내용 나왔었는데 한번 다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것이 된다면 가능하게 된다면 뭐 convert 무슨 뜻일까요?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면 그 여기에 원래 convert가 아니라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트랜스폼이라는 게 컨버트로 바뀌어졌지만 이 컨버트라는 단어 뜻 알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야 되는지 키워드만 안다면 이 문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뚜리리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걸로. 그러면 돌연변이 된 거를 일반적으로 바꾸는 거다라는 내용 2번 문장에 있었죠. 근데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엑설런트한 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게 안 좋은 유전자가 있을 때
일반적인 노멀한 유전자로 바꿀 건데 이게 가능해진다면 더 좋은 유전자로 바꾼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칠했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superior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excellent, 훌륭한, 더 좋은 걸로 바꿔놨어요. 여기도 문제가 없겠죠. 키워드 단어 알고 변형된 단어만 안다면 이 문제도 바로바로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또 가보는 겁니다. 여기에 What about giving unborn children?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안 좋은 특징, 안 좋은 특징?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에게 좋은 특징을 부여했어야 되죠. 바로 4번 코드로 끝납니다. 4번 코드. 그러면 5번도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추구입니다. 어떤 거에 대한 추구예요? 아까 완벽이었죠. 완벽. 그래서 여기 원래 perfec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는데 이상적, 이상으로 바뀌어서 나온 겁니다. 좋은 거. 그러면 5번도 아니고 4번 바로 고르면 되겠죠. 내용 정리만을 통해서 우리가 어휘 안다고 하면 무조건 어휘 문제까지 맞출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해야지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진짜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마지막 빈칸 문제 가볼게요. 예, 변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얘도 가볼 겁니다. 우리 지금 딱 봤을 때 should we 하면서 의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봐봐야 돼요. 아래도 물음표가 있었고 위에도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 우리 첫 번째 물음표에 나왔던 내용이 아이들에게 유전자를 변형해갖고 무언가 안 좋은 뭐 병이나 심장병이나 암의 위험을 낮추는 거 하면 될까라고 물어봤었던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이 다음에 나왔던 내용은 헤어나 뭐 눈색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특징이 나왔었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태아의 유전자를 편집해갖고 뭐 질병을 낮추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1번 증가시키는 거예요. 수명을 뭐 함으로써 조정함으로써 뭐 텔로미어의 길이 DNA에 이런 내용 안 나왔죠. 바로 지워줘야 되고 2번 도입하는 겁니다. 새로운 종을 어디에? 생태계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바꾸는 거예요. 날씨 패턴을 뭐 하기 위해? 글로벌 세계 농업을 개선하는 걸 아니죠. 우리 여기 아이들 질병 낮추는 거였습니다. 강화하는 거예요. 운동 성능을 뭐 함으로써? 수정함으로써 근육 유전자는 아닙니다. 5번 딱 보면 시작하는 거예요. 유전자 편집을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낮추는 겁니다. 그들의 그 평생의 위험 요소들을 심장병이나 암으로부터 5번 골라주면 돼요. 내용 정리만 한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 빈칸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낸단 정리에 대해서 큰 중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원장님은 이 N단 정리만으로도 여러분의 점수를 2배 가까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위권 친구들에게도 N단 정리가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 관리예요. 주제, 제목, 순서, 삽입, 일치, 불일치, 무관 이런 문제들은 1초 만에 풀 수 있을 정도로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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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를 수 있게 상위권 친구들도 N단 정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 점수를 더 높게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 기본적인 유형은 내가 다 맞출 거다. 서술형은 어렵더라도 내가 딱 객관식은 다 맞추고 싶다. 어법 빼고라고 하는 친구들 N단 정리 진짜 꼼꼼히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이렇게 이 영상을 준비한 거고 N단 정리하면서 진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혹은 내가 이 N단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 지문도 궁금하다 하면 담당 선생님 혹은 원장님한테 꼭 찾아오세요. 저희는 선생님들은 모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성적을 위해 달려갈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주, 4주, 뭐 길게는 5주, 6주 남은 내신 기간 항상 선생님들이 옆에 있으니 원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Always be with you. 여러분들 곁에는 항상 우리가 있으니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말하고 여러분들의 중간고사가 이번 시험에 2배, 3배 성적이 오를 수 있게 우리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여러분들을 지도하겠습니다.